시나리오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력은 주가를 올리면서도 주식수를 끌어모을 수 있고요. 즉 급등을 시키면서도 주식수를 끌어모을 수 있고요. 주가를 급락시키면서도 하락시키면서도 주식수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세력주라는 것은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잔잔한 파동을 그리고 있다가 급등을 만들면서 거래량이라는 것을 동반할 거예요. 거래량. 자, 주가가 급등했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즉 매도에 나온 물량을 매수해가면서 주식수를 끌어모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급락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도를 할 수 있다. 주가를 급락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은 어떤 말과 같느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매도할 수 없거든요.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요? 어떻게 급락을 시켜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없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급등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그럴 때 나타나는 건 뭐다? 거래량입니다. 김성수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자, 거래량인데 이때 주목할 건 뭐냐면 세력들이 주식을 끌어모을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늘어요. 반드시 거래량이 늘어요. 어떻게? 처음에 주식을 끌어모으면서 급등을 시킬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급락을 시키면서 주가를 끌어내릴 때는 거래량이 증가합니까? 아니요. 물론 최근에 신풍제약처럼 짧은 구간 안에 매집을 하고 턴 다음에 올리는 것들은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집이라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매집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물량을 끌어모으고 그 끌어모은 물량의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종목을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파동에서 1,000억을 모두 쏟아붓나요? 아니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파동에서는 약 300억 정도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급락할 때 주가를 더 끌어모읍니다. 자, 주가를 매도하는데 어떻게 더 끌어모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 이 300억을 가지고 급등을 시켰는데 매도를 하는데 300억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한다라면 주식 수가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느 라인까지는 반드시 세력들의 물량이 줄어요. 그 라인이 어디냐? 바로 22평과 62평까지. 여기는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다? 네,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선. 생명선. 뭐 황금선, 뭐 생명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22평과 60평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내려올 때는 세력이 처음에 급하게 올렸던 이 파동을 만들면서 300억을 쏟아부었던 이 물량이 22평과 62평까지는 물량을 뺏깁니다. 오히려. 그 뺏기는 정도는 어떠한 주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를 뺏깁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이 급등을 하고 눌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추가 매수 진행. 그러면 어쨌든 세력이 주가를 매도한다는 것은 누군가 매수하고자 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호가창이 이렇게 있다라면 매수와 대기하고자 있는 이들에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디까지? 21선과 62평 사이까지는 세력들의 물량을 뺏긴다. 그런데 62평이 깨지고 내려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20평 안 씁니다만은
122평마저도 깨지고 242평마저도 깨지는 구간. 이 구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개미들의 손실률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리고 그 241선 밑에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할애합니다. 그래서 털릴 놈들은 다 털리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62평 자리부터 여기를 62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를 240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를 62평, 여기를 242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62평이 깨지는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는 뭐다? 개인들이 손실 처리하는 손실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때 세력들은 어떤 작업을 통해서 앞에서 300억을 모았던 것을 여기서 100억 정도 뺏겨서 200억 정도밖에 안 남았던 이 물량을 어떻게 다시 400억까지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평균 단가까지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그냥 막 끌어모은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주가를 막 매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평균 단가가 당연히 이 중간보다 높거나 이 중간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들도 손실이란 얘기예요. 세력의 평균 단가는 여기니까요. 세력의 평단. 주가 여기에 따면 세력은 반드시 손실이에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국면까지 오는데 물량이 반대로 늘어나느냐. 자, 호가창을 잘 보시게 되면 62평, 120평 밑에서 240평에 내려온 이 호가창은 어떤 호가창을 말하고 있느냐. 매수 호가창 합, 매도 호가창 합. 이렇게 매도 호가창이 전체적으로 매도의 합이.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매수의 합보다 현저하게 적다. 때로는 150%, 때로는 2배, 때로는 3배, 때로는 4배, 5배, 6배까지도 매도 합이 매수의 합보다 무조건 적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걸 만들어내느냐 이거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앞에서 300억을 가지고 끌어모으면서 주식을 끌어모았고요. 주가를 일부러 조정시키면서 60평까지는 오히려 물량을 뺏겨서 200억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물량을 오히려 더 늘리면서 평단까지 낮춘다고 그랬죠. 바로 매수의 합의 이 물량은 이미 짜여져 있는 도박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 A, 너 여기에다가 매수 걸어놔. 야, 우리가 작업할 규모의 금액은 얼마야. 근데 이상한 건 호가가 우리가 보이는 거는 매도 10호가, 매수 10호가예요. 근데 호가창이 내려가도 계속 보이고 올라가도 계속 보이고 이상하게 계속 호가창이 차고 올라와요. 계속. 이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한 호가창도 비어있지 않냐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25가, 35가, 45가, 55가 이 호가가 모여 있는 거예요. 짜여져 있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주춤하는 이유도 이런 거고요.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주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수 호가창이 물량이 두껍다고 그랬어요.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호가창에다가 물량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200억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요. 여기에 받쳐놓은 물량도 누구 거다? 그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No. 생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60평과 120평 밑으로 내리게 되면 개인들의 손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 하냐? 물량을 찍어 누르는 작업을 합니다. 즉 매도 호가창에 험해도를 걸어놓거나 혹은 매수 호가창에다가 매수 호가창이 예를 들어서 2만 주가 걸려 있는데 2만 주에다가 갑자기 10만 주를 탁 팔아요. 그럼 이 10만 주가 8만 주가 매도 호가창으로 바뀌죠. 아이씨 틀렸네. 아 이거 못 가겠네. 야 손절 처리. 아 나 들어오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개인들이 손절하는
손절 물량들이 나오면서 세력들의 물량은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다가 여기에서 매수했던 개미들이 아직도 털리지 않았다, 털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네,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세력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회사가 발행되어 있는 발행 주식수와 최대 주주의 물량, 유통 주식수의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유통되고 있는 유통 주식수의 금액이 약 1,00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면 얘네들이 매집한 게 300억 매집됐다, 500억 매집됐다, 700억 매집됐다 라고 판단이 돼야 안 돼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붙었던 개미들이 여기에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급등을 줬던 주식은 다시 한번 개미들한테 팔 수 있는 뭐 한다?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점까지 오면 야 이거 고점 뚫고 가나보다 사서 또 물려서 또 손절 또 물려 손절 이런 것을 반복해서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고 1,000억 정도 준비했던 것을 1차 파동에 300억 내리면서 400억 2차 파동에서 500억 내리면서 600억 다시 올리면 700억 정도 모았다면 나중에 300억만 남은 돈을 가지고 뭐 한다? 자전거래를 돌려가면서 토끼몰이 방식으로 슈팅을 만들어내며 엘리어트 1파, 2파, 3파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큰 1파 혹은 큰 1파 다음에 2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서 파동을 만들고 이격을 벌이면서 거래량과 파동 이격을 동반하면서 뭐한다? 세력들은 빠져나올 준비를 한다. 따라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바로 호가창, 이격, 거래량, 파동. 호가창은 뭐 한다고요? 주가를 끄집어 내릴 때 포인트가 뭐였어요? 개인들이 생명선이라고 생각하는 62평 자리를 무조건 깨더라 이거예요. 122평 무조건 깨더라 이거예요. 지독하면 240평도 무조건 깹니다. 안 그러면 매집 자체가 안 돼요. 이 원리를 모르고 덤비니까 어떤 주식이 매집이 되어 있는지 어떤 주식이 매집이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뭐 시불에 양봉에 그냥 도치캔들 달면 다 그냥 막 매집인 줄 알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런 캔들에다가 막 이런 거 달리면 무조건 이런 거에다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매집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무조건 매집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떤 자리에서 나왔냐가 중요한 거야. 어떤 모습에 나왔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기본적으로 모르고서 세력주를 덤비면 절대로 수익이 안 나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주식이 지금까지 안 날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버럭쌤이라는 사람은 매집이 되어 있는 주식, 즉 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코스닥 개 잡주를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합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기관과 외국인 매수매도도 안 나오고 왜 아무것도 없어 왜? 왜 없냐고. 개인 대 개인의 자전거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